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삼성전자가 오늘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과 인력 양성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도권에 인접한 반도체 산업 최적지를 부각시키며 강원형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감을 통해서도 지적된 강원자치도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3대 미래 산업의 하나로 손꼽히는 강원형 반도체 산업.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도내 한우 축산 농가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에서는 양구의 축산 농가에서 처음 발견된 데 이어 오늘 도내 최대 한우 주산지인 횡성의 농가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농가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등 방역당국은 해당 한우 농가의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 추가 조치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을 위한 가축 방역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축산 농가는 지난달 기준 3,669농가인데 반해 방역직 가축 방역사는 42명에 불과해 방역사 1명이 88곳의 농가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혼자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무기계약직에 보수도 낮아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도 꾸준히 처우 개선과 충원을 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예찰 활동으로 소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방역사의 처우 개선 또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그간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 중인데요. 그와 함께 도내 대학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학령 인구 감소와 입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달 마무리가 된 도내 9개 4년제 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 잠정 집계 결과 입시 경쟁률이 5대 1에서 4대 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각 대학들은 정시에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정시 접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도내 대학들이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여러 지원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대학들은 도내 고등학교와 연계해 장학 혜택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절벽과 학령 인구 감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대학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충남 공주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은 올해 일어난 지진 중에 5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는데요. 올해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약 71회 정도 일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올해 동해 해역에서 총 84차례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피해 발생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해시 북동쪽의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는데요. 문제는 도내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시설에서는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현재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달까지 공사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진 설계를 위한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원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에 10개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나머지 8개 지역도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등 인구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등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보니까 강원자치도가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조사 결과에서도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춘천과 원주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별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위원님? 네. 우리가 지금 지역 소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지수들을 개발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일본에서 맨 처음에 마스다라는 분이 만든 그 지수 측정 방법을 썼었는데 그 측정 방법을 쓰면 전국에 228개 지자체가 있고 그중에 118개가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고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인구 이동이 경제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경제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었는데 5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강원도에 10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남 다음에 많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는 18개 중에 12개가 위기 지역, 그다음에 4개가 관심 지역, 즉 춘천이랑 원주만 제외하고 16개가 다 인구 감소가 위험하다라는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 인구 보니까 2016년에 155만 806명이 정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제 감소세를 전환이 됐는데 특히 올해가 심각하다고 해요. 지난 1월에 153만 5천 명에서 시작해서 8월에는 153만 1,000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를 보니까 8개월 동안에 매달 500명씩 줄어든 셈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이유, 원인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인구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증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과 전출에 의해서 사회적 이동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즉 강원도 안에서 태어나는 분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연 감소를 조금 메꿨던 게 뭐냐면 전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하락폭을 좀 줄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망자도 더 많고 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500명씩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그 인구 감소의 대부분이 출생아 수가 적고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그럼 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그만큼 지역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의 악순환도 발생하고요. 일자리가 없고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생활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지역이 진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출산율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젊은이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장의 문제부터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불안한 지역의 그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겠죠. 생활 인구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라는 게 이제 관광 소비를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이들을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생활 인구 확대가 실효성 있는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주 인구를 하기 전에 예.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지역에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면 이 사람들이 향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활 인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 인구가 많아지면 그 생활 인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착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생활 인구는 장기적인 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 인구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구의 그 파이를 늘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산 위기로 우리나라가 2050년에 인구 소멸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늘지 않는 한 이제는 인구의 자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 전략으로 인구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은 정착비를 지원을 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위원님, 지자체별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뭐 지자체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지원금이 예. 나오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울 때 육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정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인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사를 와서 이제 주거를 할 때 지원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창업하게 된 보조금, 예.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일관성 있게 지원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곳의 자금 집행률이 15%랍니다. 저조한 상황인데 평창군하고 양양군의 경우는 집행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 활발한 사업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최대 현안임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원님? 네, 사실은 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에 배분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면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인허가가 갖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좀 더 빠르게 집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는 것들도 함께 고민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연대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다각도의 정책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들이 연합체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소그룹에 또 연합체도 만들어서 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그 시군 단위의 개별적인 사업보다 연계해서 융합하고 같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으로 지원이 좀 이렇게
단절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연속성 있게 좀 집행이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양한 규제거든요. 그런 규제들을 좀 해결해 준다면 지역이 연계하고 연합하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구 감소에서 아까 산업연구원 지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인구가 늘어나려면 젊은이들이 와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 같은 혜택들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요. 이런 것들이 온다면 출산율이 그 대도시보다 이런 지역이 더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거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해결해주고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온다면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외국의 선진국들도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도 너무 단기간에 모든 거를 승패를 거둘 것이 아니라 좀 긴 안목에서 그리고 단절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이 믿고 정책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군요. 정부,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해법을 찾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원학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원학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상 시민 극단 본내 모템 가물 안녕하세요. 춘천 시민극단 봄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준철입니다. 오른쪽 듣고 있었지만 남조선 멋대로 판문점을 쓰는 건 곤란하지 않겠소? 춘천 시민극단 봄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춘천 남성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춘천 문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학 활동을 하면서 연극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시곡을 쓰겠다 하라는 생각으로 극단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공연을 보고 또 그 시곡을 쓰는 노력을 하다가 직접 내가 연기 생활을 한번 해보면서 하면은 좀 시곡을 좀 더 수월하게 쓰지 않겠는가 해서 6년 전부터 이제 춘천연극제에서 그 연극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봄내 극단은 우선 단원 2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의 나이 연령을 보면 30세부터 78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또 직업도 서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교사를 현직 교사도 있고 전현직 교사, 그다음에 또 간호사 부부도 있고요. 또 경력도 이제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은 오래 하였지만 연기자들의 개성이라든가 다양성이 잘 이루어진 극단으로서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선을 넘으면 왜 안 되는데? 누가? 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하여서 저희가 대상 또 연극 그 공연에
경연에서 가장 꽂힌 연출상, 그 다음에 우수 연기상 3분이 받아서 5관왕을 저희가 차지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임신이 아니라 빵이라요, 빵. 기른데 이 빵이고 옷순한데 이거 땅바닥에서 주었시오. 이 부케를 받아주시라요. 사실 이번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것은 이분들의 열정, 23명의 열정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냥 얹혀서 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늘 행복했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안윤희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요. 뒤에도 감정이 보이거든요. 모텔 판문점은 남쪽의 총각과 북한의 그 처녀가 땅굴을 통해서 이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게 출발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해가는 물꼬를 트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이 판문점이 되고 판문점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남북한의 이제 그 서로 그동안 단절되었을 때 서로 오갈 수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린 작품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텔 판문점에서 달래 역이고요. 북한 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번에 그 시민연극제에 나와서 너무도 감사하게 우수 연기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이었기에 너무너무 좋았고 또 같이 연기했던 갑산 역의 김진국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은주 선생님이랑 같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고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또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감정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진통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축복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책임지가시오. 강남동무 사랑하시오. 내래 후회 없시오.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으로 단원들의 열정, 노력, 그 다음에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를 지도해주신 연출자님의 그 폭넓은 그 연기력, 그 역량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춘천연극제 그 이혜규 이사장님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또 여기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춘천연극제는 축제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시민과 함께 뭐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화예술인 육성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연출 과정, 연기 과정, 그리고 희곡 작가 과정, 그리고 장애인 과정, 청소년 과정 등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생각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춘천연극제에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고맙데이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10월 28일 날 있게 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27일, 28일 양일간 앵콜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K-시어터 어워즈 갈라 쇼를 합니다. 네, 춘천 시민극단 봄내 단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바로 내일과 모레죠. 연극 모텔 판문점이 앵콜 공연 고맙데이로 봄내 극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26일 목요일 생방송 더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